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현대 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강의부터 시작해서 현대시 강의, 요번에 선생님한테 1학기 동안 경화여고 학생들,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 방과후 들었던 학생들이 요 현대시에 관한 것들을 정리 같이 했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끝맺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강의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264의 꽃 강의했었고, 요번에는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를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낙화니까 뭐 꽃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꽃이 떨어져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자, 현대시는 자유롭게 감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를 감상한다면 그 시를 출제하는 포인트를 좀 느껴보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보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낙화예요. 그죠? 그러면 꽃이 떨어진다. 그럼 일단 상상부터 해보는 거예요. 꽃이 떨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꽃이 떨어지면 즐거울까? 뭐 즐거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열매라는 것들이 맺히려면, 식물 이제 꽃이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떨어져야 그 다음 나오는 게 열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순리상 꽃이 이제 막 폈어요. 근데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꽃이 난 떨어지기 싫어, 난 정말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안 떨어지면 영원히 꽃은 피어 있을 수 있겠지만 맺고자 하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떠나는 것들 되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절정까지 왔으면 그 다음 일은 하락하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멋있게 은퇴를 한다면 절정에 있을 때 은퇴하면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고집을 피운다면 점점 인기가 하락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 내 인기가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사람들 내릴 수 있게 기억될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그죠? 정점에 있을 때 은퇴하는 거 멋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죽을 때까지 나는 연예인 어떤 배우로, 나는 혹은 가수로 살 거야. 그 모습도 물론 멋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뭔가 정점에 있을 때, 내가 떠나야 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직장이든 어떠한 공간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영원히 차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팀장의 위치에 있다 칩시다. 내가 영원히 팀장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른 직책으로 옮겨가야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직급이 됐으면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 자리에 또 이렇게 올라와야 될 수 있잖아요. 영원한 선배가 아니라 그 선배 자리를 또 후배들이 또 선배가 되고 이 선배는 더 선배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움직이지 않아. 난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물론 멋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모습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형기의 낙화가 2025 수특, 그러니까 올해 고3들이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이 낙화라는 시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실려 있는 EBS 교재 보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함께 보면서 참고하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교재 보면 생장과 소멸을 아우르는 자연의 변화가 낱낱해 직선운동이 아니라 반복과 순환을 본질로 하는 커다란 원운동의 일부는, 그럼 이 시 속에서 뭘 얘기할 거란 얘기냐면 뭔가 반복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순환의 원리가 들어있는 그런 시인가 보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학 문제를 푼다라는 건, 문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파악해 보라고. 밑에 보죠. 인지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날이 밝고 저무는 일이나 계절이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순환적 리듬을 파악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은 맨날 순환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해가 지면 해가 뜨면 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한 자연의 순환적 원리,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 다음에 그 겨울이 지나야 또다시 봄이 오는 거니까
그런 순환의 원리를 파악했다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연의 섭리가 자신에게 적용됨을,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면 젊음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내가 늙어가고 있네. 내 젊음은 끝났다. 내 인생도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와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색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시 속에서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신에게, 즉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밑에 보니까 이것은 자신의 내적인 성장과 결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인간에게 적용해서 이걸 통해 뭘 하는 거냐면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인간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밑에 보면 성장했으니까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게. 즉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선생님도 20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대는 되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30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정적으로 그런 살았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세 대학생 시절을 내가 지금도 그리워하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의 삶이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20대와는 또 다른 지금은 뭔가 좀 성장해서 나름대로의 뭔가 좀 성숙한 모습 그리고 연륜이 가득 찬 그러한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대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면 결국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인정을 해야 나이 들어서 이젠 젊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제 요 나이대에 맞는 뭔가 연륜이 생겼으니까 나는 그때한 또 다른 멋이 있구나. 그럼 지금의 삶을 내가 좀 인정하고 지금의 삶에 적용해서 열심히 살 수가 있겠죠. 적용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들을 인정해가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 자연의 변화와 인간사를 중첩하고 있다. 그럼 결국 이 시는 자연사와 인간사를 좀 이렇게 중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인간을 적용하고 있어. 원래 자연과 인간은 별개의 이야기인데 뭔가 비슷한 것처럼 풀어내고 있구나. 그래서 유추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럼 우리 이 시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요 속에 어떠한 자연의 순환의 원리가 들어있는가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화자 찾아봐야 되는데 나나오리 찾아보려 했더니 여기 나가 들어있네요. 다행히. 그죠? 그래서 나. 그럼 나가 무슨 얘기하나? 제목에 낙화가 돼 있으니까 현재 상황은 꽃이 떨어지는 상황. 그러면 현재 꽃이 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펼칠 건가 보다. 가보도록 하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갈고 가는 이. 그러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럼 내가 여기 있다가 어딘가 간다는 얘기는 계속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뭐 한다는 거죠? 이별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 이 가야 할 때가 의미하는 것. 이 가야 할 때가 의미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이별하는 때가 아닐까? 그죠? 근데 제목에 낙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꽃이 이 자리에 있다가 꽃이 간다는 얘기는 꽃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낙화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럼 이별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온 건 우리가 뭘 중심으로 본 거냐면 인간사를 기준으로 본 거고 낙화라는 것들은 자연사를 기준으로 본 거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즉 꽃이 질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혹은 이별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분명히 가는 이. 그럼 이때 요 이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요 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지금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이별을 순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별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별할 때가 됐어. 지금은 헤어질 때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이게 낙화라고 본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꽃이라고 한다면 이 시는 그 꽃을 뭐뭐하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 꽃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우리가 의인화된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리고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럼 아름다운가 우리가 니랴가고라고 하는 어미로 끝나는 걸 우리가 의문형 어미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문형 어미인데 잘 보세요. 이러한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니? 라는 얘기는 궁금하다 이거예요. 아니면
정말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죠. 그럼 물어보는 형식이긴 하지만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서리법을 쓰고 있다. 즉 서리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형식은 물어보는 형식이지만 대답이 정해져 있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따라서 지금 1년에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꽃이 자기가 떨어질 때를 알고 떨어지는 거 진짜 아름답지 않니? 혹은 사람이 만났어.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좀 누군가에게 내어줘야 할 때야. 내가 영원히 이 자리에 있으면 모두가 여기 올라오고 싶은데 여기 차지할 수가 없으니 이젠 내가 좀 비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의 모습. 야, 멋있다. 정점에 있을 때 딱 끝나는 모습. 멋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나는 꽃이 지는 상황 또는 이별하는 상황을 보면서 꽃이 지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별할 때를 아는 사람 모습 멋있지 않아? 그러면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와 하고 뭐 하는 거죠? 예찬하는 모습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간사에다가 이 자연사의 모습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가보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가고 있다. 그럼 이때 봄 한철이란 거는 만약에 사람으로 본다면 굉장히 젊은 시절,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을 얘기할 것이고 그 젊은 시절의 격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누르기 힘든 감정들을 우리가 격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우리가 젊을 때 뭐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혈기가 넘치는, 그러니까 뭔가 참기 힘든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격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뭐하고 있다? 지고 있다. 그럼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고 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이 떨어지는 상황인 낙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때 사랑이 지고 있으니 이별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때 사랑은 다른 말로 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 낙화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꽃이 지는 상황, 이별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전편에서 이육사의 꽃에서는 뭐 용솟음 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아래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하강적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이요. 분분한 낙화,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 그럼 이때 결별이라고 하는 건 이별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아까도 얘기했던 낙화라고 하는 꽃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결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별로만 얘기해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별을 했어. 그때 가갖고 야 이별했어? 야 축복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나 약 올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헤어졌대.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갖고 야 진짜 축복할 일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약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별이란 말과 축복이란 말은 조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별을 하면 축복이 만들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역설. 그럼 왜 역설이라고 했을까? 이별이라는 게 뭔가 축복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건데? 의미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이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감정과 이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됐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멋진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사랑은 좀 더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으니 그 멋진 사랑을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한 사랑이라고 본다면 그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이별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이별이라는 게 단순하게 슬픈 일만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성숙한 만남을 갖기 위한 이별. 그러니까 너에게 부질없는 이별이 아니라 너를 한 단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별이야. 그러니 이건 축복할 일이지라고 표현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그럼 지금은 가야 할 때라는 것들은 이별을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별을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별을 수용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좀 말을 바꾼다면 꽃이 떨어지기 싫어. 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꽃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에서 말할 때 이 꽃이 진다라고 하거나 요 이별, 우리가 이별해서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얘는 이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이 이별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현재 이 이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얘기하고 있구나. 좋은 의미를 뭔가 표현하고 싶었구나라고 얘기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현재 이별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넘어가요. 자,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여러분 잘 보세요. 무성한 녹음 나오는데 여러분 현대시 문제를 풀다 보면 선지에 이런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선지 속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어가 일종의 계절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눈이라는 시어 있죠. 눈은 언제죠? 눈은 당연히 겨울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건 겨울을 의미하는 계절감 시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꽃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복숭아꽃, 살구꽃 이런 것들은 보통 봄에 피었다가 지거든요. 그럼 이제 봄을 상징할 수 있는, 낙엽하면 떠오를 수 있는 건 가을이 떠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단어들은 어떤 특정 계절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시어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신다면 이때 녹음이라는 단어, 이걸 기억하기 좋은데, 녹음은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우거진 숲을, 그러니까 숲이 완전 녹색으로 우거져 있을 때 굉장히 우거진 상태의 숲을 우리가 녹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무 그늘을 우리가 녹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녹음의 또 다른 말은 뭐 수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녹음이나 수음이란 말 나오게 되면 어떤 계절이냐? 나무빛이 가장 녹색을 띠는 계절은 언제냐면, 나무빛이 가장 녹색이 되려면 햇빛을 강하게 받아야 한대요. 그러면 가장 햇빛이 강한 계절이 언제일까? 바로 가장 더운 지금과 같은 여름을 얘기하죠. 따라서 이때 녹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절감 시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면, 아, 녹음이야? 여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정리하죠.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그러면 무슨 얘기죠? 여름이 왔다가 가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름에서 가을이 되는 건 되게 특별한 거예요? 아니면 자연의 순리예요? 그렇죠. 여기서 바뀌는 건 이거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리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순환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여름 오면 가을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꽃답게 죽는다라는 것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니까 일종의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희생적인 자세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어?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현재 이별을 한다는 거 뭔가 성숙하기 위한 거라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청춘이라는 게 죽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그죠?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청춘을 버리는 그러한 희생 의지.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그럼 우리가 이제 청춘을 죽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청춘이라는 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자세, 청춘은 버리고 이젠 좀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생기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헤어지자라고 얘기하죠. 뭐랑? 청춘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별이니까 사랑과 헤어지고, 뭐뭐 하자. 무슨 영어죠? 청유형 어미라고 하죠. 이것도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청유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의지나 소망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헤어지자. 그럼 뭐뭐 하자는 거죠. 왜? 그게 좋은 거니까 하자는 거겠죠. 야,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죠?
밥 먹으러 가자. 왜? 배고프니까. 그럼 뭔가 하자는 얘기는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하자라고 말할 때 쓰는 거니까 이때 청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의지나 혹은 내가 말하는 소망 따위를 얘기할 때 청유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헤어지자. 왜? 이별하자 이런 얘기예요.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하롱하롱이란 말 요 음성 상징어라 얘기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 번 말이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첩어라고 하는데 음성 상징어를 이용해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잘 표현하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생동감을 준다고 하죠.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그럼 이때의 어느 날은 아마 이별의 모습을 얘기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섬세한 꽃잎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진다고 했으니까 꽃잎이 마치 손을 이렇게 흔드는 모습처럼. 왜냐하면 꽃이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나풀나풀 떨어지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세요? 혹시 동물들은 손이 있나요? 그리고 강아지한테 손이라면 강아지가 이렇게 탁 내 앞에 있는 손을 주죠. 근데 우리가 손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면 앞발이라고 하지 않나? 강아지는 앞발, 뒷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한테는 보통 발이라는 말을 쓰지 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앞발, 뒷발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건 손, 밑에는 발인데 동물들은 그냥 이게 손이 아니라 앞발, 뒷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손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손을 흔들었다는 얘기는 현재 꽃잎이 손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약간 좀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손을 흔들며 우리가 보통 언제 흔들죠? 잘가 안녕 할 때 흔드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약간 이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통해서 손을 흔들며 이별하는 모습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계속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뭔가 이별하고 헤어진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별하고 헤어지는 것들이 뭔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것들. 그러고 나면 뭐가 좋은데?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잖아. 자, 마지막이요. 나의 사랑, 나의 결별. 그러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별에 관한 걸 얘기할 거니까 나의 결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이별. 이게 사랑이고 이별이야? 이걸 꽃으로 좀 바꿔볼까요? 나의 사랑은 아까 뭐와 동격이었냐면 얘는 꽃과 동격이었어요. 그죠? 근데 나의 결별. 그럼 이게 꽃이라면 이것이 사랑은 이게 사랑? 이건 만남이니까. 얘는 결별이 이별이니까 이때 사랑의 꽃이라면 여기는 그 사랑이 없어진 상태죠. 그럼 꽃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낙화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럼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물론 대꾸법으로 올 수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대꾸로 볼 수 있겠고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그러면 샘터에 물 고이듯. 여러분 샘터에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건 아세요? 샘의 물이 이렇게 막 약수터 같은 데 가보면 물이 이렇게 솟아나거든요. 근데 물이 막 흘러 넘치진 않고 항상 비슷한 그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물을 이렇게 떠먹으면 그럼 물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떠먹으면 또 그만큼 차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정한 물만큼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때 샘터에 물 고이듯이란 말은 뭔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말의 포인트는 아주 조금씩 끊임없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끊임없이 성숙하는 그런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러면 뭔가를 조금씩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계속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때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한다는 얘기는 이때 이 말을 좀 바꿀게요. 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뭔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때 내 영혼의 슬픈. 왜 슬픈 거지? 이별했으니까. 근데 이 이별한 눈은 성숙하는 슬픈 눈이니까 결국 이 두 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고통 속에서 뭔가 성숙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래서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시를 표현하고 있는 거겠구나.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건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형 종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명사형 종결을 쓰게 되면 내 영혼에 슬픈 눈이 있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내 영혼에 슬픈 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눈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 종결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면 여기에 시상을 집약할 수 있고 그리고 서술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여운의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결국은 이 시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되고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럼 이해했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찬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요 시를 통해서 꽃답게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의지의 모습도 있고 헤어지자, 죽고 싶어, 죽어야 돼. 그럼 죽고 싶다라는 일종의 소망도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의지와 소망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때가 되면 누군가는 만났을 때 헤어져야 될 순간이 온다. 그런데 헤어져야 할 순간에 헤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에 맞게 헤어질 때가 되면 헤어지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듯이 헤어지면 더 멋있는 사랑으로 다시 바뀔 수 있으니 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별이라는 것들을 슬퍼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제예요.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얘는 이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별을 통해 얻는 영혼의 성숙이란 말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안에 역설법이 아까 있었죠. 어디 있었죠? 아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란 말 찾았죠, 여러분? 두 번째,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결별이라는 게 축복을 만들어낸다고? 그럼 결국 결별이라는 것들은 좋은 거네? 이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의인법 아까 어디 있었죠? 뭐 손을 흔들며 라든 이런 말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서리법은 어디 있었죠? 아까 처음에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다음에 하강적 이미지는 뭐가 있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아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었고요. 다음 네 번째,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그러니까 자연사와 인간사를 연관했구나. 그럼 다른 상황일 수 있는데 연결했다는 얘기는 비슷한 상황이나 추리한 거니까 우리가 유추라는 말도 쓸 수 있죠.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이영기의 요 낙화라는 시, 사실은 이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거고요. 불교에 보면 여러분 그런 용어 있어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란 말이 있거든요. 회자정리, 모일 회자예요. 모이면 회자정리, 리가 이별이거든요. 모이면 언젠가 헤어지게 되고 거자, 갈 것자예요. 가면, 필반, 반드시 돌아온다. 즉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만났다고 마냥 기뻐하지만 언젠간 헤어질 수 있어. 그리고 이별했다고 마냥 슬퍼하지만 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이것이 일종의 순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인간의 어떤 순환의 원리들, 자연의 꽃이 지고 그 다음 열매가 맺고 열매가 떨어지면 다시 또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자연의 순리와 연결했다고 여러분 얘기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오늘 시는 그러한 어떤 그 인간의 여러분이니까 뭔가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슬플 수 있지만 그 슬픔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좀 더 한 단계 성숙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위치에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완전 새내기 교사는 아니고 좀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가 있는 지금 선생님 이제 국어과 부장으로 있는데 국어과 부장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제 밑에는 후배 교사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친구들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북돋아 주기도 하고 언젠가 또 나이가 되면 또 퇴임을 하겠죠, 그죠? 그때 난 퇴임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러가야 할 때 물러가야 또 다시 새로운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교사들도 교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으면 영원히 여기는 새로운 교사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비워줘야 할 때 비워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어쩌면 되게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을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요건 썸네일 어떻게 따야 되죠? 이별이니까 안녕.
안녕. 이렇게 안녕. 이렇게 따야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